지난 한 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TV 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시면 다리 마사지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간절하시죠? 양말 자국은 깊게 펴져 있고 또 밤이 깊을수록 다리는 뭔가 묵직하고 뻐근해 옵니다. 이게 그저 피곤해서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 다리가 뭔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눈에 띄는 하지정맥류도 있지만 눈에 띄지 않는 하지정맥류도 있습니다. 요즘은 치료가 좋아져서 절개도 없고 회복도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하지정맥류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그리고 요즘 최신 치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과 함께합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문의 김병준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병준 레다스 흉부외과 의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문의 김병준입니다. 네, 하지정맥류 대체로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네. 정확하게 어떤 병을 말하는 건가요? 우리 하지정맥류 하면 보통 이제 육안적으로 막 울퉁불퉁 혈관이 튀어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예. 실제로 이 병은 다리에서 심장으로 올라가야 할 혈액이 오히려 아래로 역류하는 만성 진행성 질환입니다. 예.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도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러한 불편한 증상을 방치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합병증도 올 수 있는 네. 진행성 질환입니다. 예. 보통은 이제 하지정맥류 하면 다리에 뭔가 울퉁불퉁 튀어나온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네. 그렇게 보지 말고 일단 하지정맥, 혈관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죠. 튀어나오는 거는 그 증상의 일부일 뿐이다. 네. 그러면 그 이상 증상 그 말고도 다른 증상들이 생길 수 있고 네. 다른 합병증들도 생길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네. 한때는 어르신들의 병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네. 요즘은 젊은 환자들도 굉장히 많다고 네, 해서 맞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선생님? 이게 하지정맥류는 근본적으로 약간 유전하고 관계가 됩니다. 유전, 예. 그래서 부모님들의 하지정맥류가 있었던 분들은 예. 아주 일찍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요. 예. 뭐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그리고 대학생 때, 그리고 또 우리 이 생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래 앉아 있는 일이 많고 오래 서서 하는 생활 습관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또 최근에는 또 비만이 또 생기는 경우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예. 젊은 층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꽤 많이 늘었습니다. 예, 이미 많으신데 환자들이 앞으로도 네.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아마 제가 딱 느낌이 옵니다. 화면 보고 계신 분들이 지금 본인의 다리를 쳐다보고 계실 것 같아서 네. 자가 진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증상이 있다면 네. 하지정맥류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다 하는 네. 쉬운 자가 진단법 뭐가 있을까요? 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육안적으로 혈관들이 튀어나오는 거, 예. 그리고 실핏줄들이 많이 보이는 거 이런 거겠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는 증상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오후가 되면 다리가 많이 무겁다든지 네. 다리가 붓는다든지 주무실 때 쥐가 많이 난다든지 그리고 종아리가 많이 아프다든지 그리고 피부가 가렵다든지 다리에서 열감이 느껴진다든지 네. 조금만 걸으면 다리가 많이 피로하다든지 네. 이런 증상들이 느껴진다면 한 번쯤 하지정맥류를 의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쭉 들어보면 혈관 튀어나온 거 말고 나머지 증상들은 그냥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느끼는 증상인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라서 네네. 이게 뭔가 그냥 단순히 내가 피로한 거랑 다리가 네. 피로한 거랑 네. 정말로 하지정맥류가 있는 네. 거랑 네. 이거 조금 구별할 수 있는 포인트 같은 것도 있을까요? 뭐 우리가 꼭 이제 구별을 한번 해본다면 네. 아침보다는 오후가 되면 다리가 더 많이 붓고 오후가 되면 종아리가 빵빵하면서 아프다든지 예. 그런 증상들을 느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조금 걸으면 예. 가만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을 때 많이 아팠는데 좀 걷고 나면 다리가 좀 편해진다, 좀 덜 아프다 이러면 우리가 하지정맥류 의심해 볼 수 있죠. 이거 척추관 협착증이랑은 반대네요. 그죠? 그렇죠. 척추관 협착증 있으신 분들은 맞습니다. 걸으면 더 심해져서 쪼그리고 예. 앉아서 쉬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하지정맥류 예. 있으신 분들은 반대로 네. 걸으면 조금 더 풀리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예, 예. 이제 움직이면서 혈액순환이 좀 좋아지니까 증상이 조금 편해질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아침에 발목하고 저녁 발목이 달라서 이제 발목의 사이즈 같은 것들이 뭐 줄자로 쟀을 때도 아침하고 저녁 때 많이 다르다면 한번 좀 하지정맥류 의심해 볼 수 있겠죠.
줄자는 이제 다들 옷 사시니까 집에 하나씩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 줄자로 내 발목을 재보면 그렇죠. 같은 자리를 재보면 네. 아침 저녁이 차이가 난다. 네. 어느 정도 차이까지는 정상이고 어느 정도 차이부터는 비정상인 거예요. 그거를 뭐 우리가 저희들이 뭐 딱 집어서 말씀드리긴 곤란하겠지만 적어도 한 2cm 이상 정도 차이 나는 경우들이 있으면 예. 아 이거는 좀 강력하게 의심해 볼 수 2cm 요? 있겠죠. 네. 그 정도면 이렇게 막 이렇게 저녁 때 되면 들어가던 신발도 안 들어갈 정도가 그렇죠. 되나? 그렇죠. 그리고 양말 자국도 많이 남고 많이 나고. 또 심지어는 이제 손으로 이렇게 눌렸을 때 쑥 들어갔던 피부가 다시 안 올라올 때 그럴 때는 아 이거 좀 부종이 심각하네. 예, 예. 하지정맥류 의심해 봐야 되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얘기가 어쩌면 오늘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데 혈관이 울퉁불퉁 튀어나와야 하지정맥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그렇지 않은 하지정맥류도 네. 많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저희들이 보통 그것을 잠복성 하지정맥류라고 하는데요. 예. 실제 사례를 보면서 저희들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기 사진 왼편에 보시면 왼쪽 다리가 예. 오른쪽 다리보다 훨씬 부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피부색도 많이 어두워지고 있고 예. 발목하고 종아리의 굵기가 훨씬 많이 부어 있는 게 보이시는데 예. 저게 이제 우리 3기의 하지정맥류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이 경우에는 유관적으로 울퉁불퉁한 튀어나온 혈관은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냥 환자가 다리가 부어서 계속 불편해서 예. 이런저런 병원을 다니다가 예. 그 원인을 찾지 못해서 저희한테 온 경우거든요. 그러면 예.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네. 이분이 어떻게 선생님한테까지 오실 수 있었을까? 이제 다리도 많이 붓고 이분은 종아리 통증도 심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뭐 정형외과도 다녀보고 한의원 침도 맞아보고 하다가 네. 주위에서 다리가 부으니까 한번 좀 하지정맥을 검사해 보자 이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 오셨고 예. 오셔서 이제 저희들이 혈관 초음파 검사라는 걸 합니다. 예. 그러면 저 초음파 검사 결과에 예. 저렇게 피가 역류하는 것이 0.5초 이상 나오는 게 진단이 되면서 이분의 원인이 하지정맥류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이 겉으로 보이진 않고 속에서 피가 역류하는 거기 때문에 육안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원인이 하지정맥류다. 이렇게 저희들 진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혈관이 울퉁불퉁 튀어나오지 않아도 네. 하지정맥류일 수 있고 당연히 그래서 지금 치료받고 났더니 좋아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는 네. 다리 오래 아프신 분들, 다리 네. 부으시는 분들은 잘 부으시는 분들은 꼭 한 번쯤은 하지정맥류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이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막 정형외과만 오래 다니시고 한의원만 오래 다니시다가 병이 막 진행해서 오시는 분들 많이 보거든요. 너무 진행되면 예. 또 치료하기가 힘들어지니까요. 그렇죠. 치료 후에도 뭐 후유증도 남고 이러기 때문에 예. 다리가 좀 많이 불편한데 아무리 치료해도 잘 안 낫는다면 병원에 한번 오셔서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까지 한번 생각을 염두에 두셔야 하는 분들, 그런 직업군들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어떤 분들이 이런 걸 조금 더 강화를 하셔야 될까요? 일단 이제 직업적으로는 오래 서 있는 분들, 서 있는 분들. 예, 그리고 오래 앉아 계신 분들, 예. 그렇겠죠. 특히나 서 있는 분 중에는 교직원들, 교사 선생님들, 예. 그리고 요리사들, 예. 그리고 헤어 디자이너들, 그리고 판매직이신 분들, 마트에 그렇죠. 계신 좀 분들, 오래 서 그렇죠. 계시다 보면 예. 그리고 사무직으로 이래 오래 앉아 계시는데 잘 안 걷고 앉아만 계시다 보면 예. 피가 밑에 쏠려서 잘 못 올라가면서 혈액 순환이 나빠지겠죠. 네. 그러면서 하지정맥류 유발도 잘 되고요. 예. 심지어는 병원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도 하지정맥류 발병률이 높습니다. 선생님은 어때요? 선생님은? 저도 옛날 대학병원에 흉부외과 수술한다고 늘 서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하지정맥류 발병이 했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도 젊을 때 하지정맥류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도 예. 뭐 다리의 혈액 순환을 위해서 요렇게 압박 스타킹을 늘 이렇게 신고 있거든요. 그냥 신사용 양말이 아니고 이게 양말이 압박 아니고요. 스타킹. 예, 이게 의료용 압박 스타킹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신어주면 혈액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다리도 늘 편안하고 좋죠. 선생님도 시술을 받으신 그렇죠. 환자셨군요. 예, 맞습니다. 선생님, 병원에 지금 직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분들도 혹시 치료를 지금 받고 계신 분들 계세요? 많죠. 제 환자들이 많습니다. 어제도 저희 병원에 간호사 선생님 한 분이 예. 하지정맥 수술 받으셨거든요. 예. 조금 바보 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 오래 서 있는 분, 네. 오래 앉아 계신 분, 네. 어느 분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뭐 두 쪽 다 안 좋긴 한데 예.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가만히 정자세로 있다 보면 혈액 순환이 나빠지면서 예. 하지정맥류 유발 위험이 올라가지만 네. 특히나 오래 서 있는 경우에는 체중에
문제까지 같이 실리니까 조금 더 불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오래 서 있는 거, 오래 앉아 있는 거 다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면 움직이라는 뜻 그렇죠. 들립니다. 맞나요? 예, 조금 이리 걸어주시고 예. 서서 일할 때도 까치발 들기라든지 조금씩 걷는다든지 그리고 오래 앉아 계실 때도 예. 발목 운동 같이 좀 많이 해주시고 스트레칭 해주시고 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어려용 압박 스타킹 어. 신고 근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저희 병원에는 모든 직원들이 예. 이 어려용 압박 스타킹을 예방적으로 신고 일하거든요. 그런 득이 또 있네요. 네. 같이 일을 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보면 유독 이게 미용적인 문제가 좀 섞여서 그런지 네. 유독 여성분들에게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여성분들이 예민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실제로 하지정맥류 환자가 여성분들에게 더 많은 네. 건지. 좋은 질문이신데요. 예. 그 하지정맥류는 여성 남성을 치면 여성분들이 좀 더 많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한 7대 3 정도로 여성분들이 더 우세한 질환인데 여기에는 주로 이제 여성 호르몬이라든지 여성들이 이제 생활하는 습관 그리고 임신이라든지 이런 게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네. 특히나 이런 여성 호르몬이 이 혈관을 약간 이완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특히나 이제 정맥 혈관 자체가 약간 약하기 때문에 이런 혈관의 이완이 잘 되고 특히나 임신을 하게 되면 여성 호르몬 분비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태아가 이제 자라나면서 이제 체중도 늘고 이러면서 막고 있기도 하고 그렇죠. 혈관을, 그죠? 그래서 하지정맥을 좀 더 압박하고 이러면서 임신과 출산을 거치면서 하지정맥류가 더 잘 발병하거든요. 예. 특히나 저희들이 이렇게 그래서 보면 자녀분들을 3분 이상 가진 여성분들은 하지정맥류 발병률이 매우 높은 것을 임상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선생님 나오셨을 네. 때 제가 그 얘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네. 아까 가족력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내 어머니가 하지정맥류가 있었고 네. 내가 여성이고 교사 일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그렇죠. 그 상태에서 두 번째 임신을 했다. 네. 그러면 이런 경우는 굉장히 하지정맥 확률이 높겠네요 했더니 거의 100%라고 예, 말씀을 하셔서 많이 높겠죠.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있으실 거란 말입니다. 네. 뭐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네. 참고 계신 분들도 있을 네. 텐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임신 한 7개월, 8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하지정맥류도 눈에 보이고 불편합니다. 네네. 근데 출산하면 사라지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 수 있으니 네네. 지금이라도 치료를 받아야 할까 아니면 출산 뒤로 조금 한번 미뤄보고 참아볼까라는 네. 고민하실 수 있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임신 중에는 일단은 뭐 수술을 한다든지 시술을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어려용 압박 스타킹을 임신 기간 중에 신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분만하고 나면 보통 3개월 정도를 저희들이 두고 봅니다. 그래서 어려용 압박 스타킹 이용해 보다가 조금 좋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그냥 보시는데 3개월 보통 이제 분만하고 100일 정도 지났는데도 다리에 불편한 증상이 계속된다면 예. 그때는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꼭 체크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압박 스타킹 선생님 얘기하고 넘어가죠. 이게 네. 레깅스 같은 거 입으면 되지 않나라는 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 그다음에 인터넷에 워낙 많이 팔고 있으니까 네. 그런 압박 스타킹 아닌 거죠, 선생님.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앞에 어려용 압박 스타킹이라고 했는데 예. 이 어려용 압박 스타킹은 보통 일반적인 압박 스타킹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 재질 자체가 이 발과 발목, 종아리, 허벅지 쪽으로 가면서 네. 압력이 점점 낮아져서 심장에서 내려온 피를 심장 쪽으로 다시 잘 올라가게끔 하는 그런 어려용 목적으로 만든 예. 어려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따라서 이제 임신 중이시거나 또는 오래 앉아 계시거나 오래 서 있을 때 이런 예. 어려용 압박 스타킹을 신어주시면 다리에 부종도 덜하고 예. 불편한 증상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완화시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당장 수술을 못하는 하지정맥류 환자라든지 네. 또는 수술 후에 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재발을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병이 없더라도 다리가 자주 붓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어려용 압박 스타킹을 신어주시는 것이 예.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환자들마다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사이즈도 다른 걸 또 처방을 하시고 맞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적용도 받아서 또 네.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고 맞습니다. 또 네. 반드시 병원에서 꼭 처방을 받아서 네.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신으셔야 된다는 네. 거 요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고민하실 겁니다. 나 그 전부터 있었는데 하지정맥류 그 전부터 있었는데 이거 병원에 가서 압박 스타킹이라도 한번 처방을 받아볼까 아니면 시술을 바로 받아야 되나 아직은 견딜만 한데
아리까리하신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네. 이런 정도가 되면 네. 병원에 오세요 하는 어떤 기준 같은 거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들 보실 때 육안적으로 튀어나온 혈관이 많거나 네. 그다음에 피부에 실핏줄이 많이 자랐거나 그다음에 유심히 볼 게 하나도 안 튀어나왔는데 피부색이 변하고 있을 수 있어요. 오른쪽보다 왼쪽 다리의 피부색이 어두워지고 뭐 조금 이렇게 까매진다 이러면은 조금 네. 위험한 수준이고요. 예. 주무실 때 쥐가 나서 요새 밤에 잠을 잘 못 잔다. 하. 자다가 자꾸 깨야 된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종아리가 터질 듯이 아프다. 네. 그리고 다리가 땡땡 부어 있다. 예. 이러면 가능하면 좀 빨리 병원에 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터질 것처럼 아프다. 땡땡 부어 있다. 네. 다리가 저리다. 저래서 잠이 안 온다. 네. 병원에 오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 상태로 어떻게 일상생활을 합니까?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그렇죠. 수도 있고요. 예. 걷는 것도 불편해질 수 네,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네. 그냥 불편하면 병원에 일단 와서 네. 어느 정도인지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그렇죠. 거. 검사가 선생님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초음파 보시는 것 같던데요. 예. 요즘 이런 혈관 초음파 검사는 몸에 해로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임신부들도 누구든지 검사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정맥류를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혈관 초음파 검사입니다. 그런데 이 검사를 할 때는 주로 이제 서서 검사하게 됩니다. 우리 병원에 가면 초음파 검사하면 누워서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보는 거는 혈류, 네. 혈액이 흐르는 걸 보기 때문에 잘 올라가야 될 혈액이 아래로 역류하는 걸 잡아내기 때문에 예. 서서 검사한다는 거. 예. 그리고 검사할 때 그 혈관의 크기라든지 역류 속도라든지 역류 시간을 보는데 예. 저희들이 초음파 검사 결과지에서 빨간 쪽에 이제 네. 피가 지나가는. 맞습니다. 예. 저렇게 까만 선이 있는데 저게 혈관이고요. 예. 저쪽에서 피가 올라가야 되는데 역류하게 되면 빨갛게 나오게 됩니다. 예. 저게 탁 찍히면서 네. 아래쪽 그림에서 역류 구간이라고 해서 저 역류 시간과 구간이 나오는데 저것이 0.5초를 넘었으면 하지정맥류입니다라고 확진을 하게 되고 확진이 되면 수술이나 시술 그런 방법들을 저희들이 권유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치료가 지금 필요하겠다. 자, 어느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를 네. 이제 저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1기, 2기, 3기 이렇게 해서 6기까지 네. 나눠진다고요? 네, 선생님? 맞습니다. 이게 초음파 검사는 우리가 하지정맥류가 있다 없다를 확진을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임상적으로 환자의 다리를 보게 되죠. 네. 이때 많은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환자의 다리를 보면서 우리가 병기까지 나누어지게 되는데 네. 보통 1기에서 6기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예. 보통 1기는 다리에 이렇게 실핏줄이 보이는 거. 예. 그다음에 2기 되면 우리게 울퉁불퉁한 하지정맥류 혈관이 튀어나오거나 저게 이제 우리가 아는 그 하지정맥류죠. 네, 예. 그 겉으로는 튀어나가지 않았지만 초음파 검사에서 정맥피가 0.5초 이상 역류할 때를 2기라고 하고 예. 3기부터가 조금 심각합니다. 예. 아까 보신 것처럼 다리가 많이 붓는다든지 그리고 양말 자국 보입니다. 저기. 네, 그죠? 예, 부종이 예. 있으면 나 3기네 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예. 4기부터는 좀 심각한 합병증인데 네. 피부 변색이 나타납니다. 예. 피부색이 까맣게 변해버리고요. 네. 그다음에 또는 이제 피부색이 변하면서 발목 주위에 실핏줄이 또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5기, 6기는 육안적으로도 굉장히 좀 심각한데 예. 5기는 피부 궤양이 있었다가 그것이 좀 치유가 돼서 궤양은 없지만 치유된 궤양이 있을 때 네. 6기는 지금 진행성으로 궤양이 심각하게 진행돼 있을 때 이걸 6기라고 합니다. 네. 네. 사진 보시면서 지금 놀라시는 분들 많으실 텐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2기일 때는 이제 누가 봐도 이게 하지정맥류인 거 알 수 있죠. 네. 우리가 아는 바로 그 하지정맥류인데 네. 2기 빼고는 울퉁불퉁 튀어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근데도 하지정맥류였던 건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3기 때는 부종 있는 거 양말 자국 굉장히 유심히 살펴보셔야 하는 거고 네. 4기부터는요, 선생님. 네. 이거는 이게 하지정맥류인가 싶은 겁니다. 그렇죠. 일단 이제 이게 4기를 넘었으면 네. 우리가 환자들이 하지정맥류라고 인지를 못하고 네. 피부과라든지 다른 과를 다니다 오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어떻게 되냐면 피부에 염증 같은 게 옵니다. 그래서 정맥성 피부염이라고 하는데 예. 피부가 벌겋게 변하거나 예. 피부색이 변하거나 예. 또는 피부가 딱딱하게 굳어 들어가면서 예. 많이 통증 같은 걸 느끼게 되고 예. 그러면서 부종도 심하고 예. 이런 합병증들이 점점 심해지는 상태에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선생님 아까 말씀하시면서 4기 때
발목에 실핏줄 말씀하셨습니다. 아, 예. 이거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 네네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실핏줄 이러면 변기가 1기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4기 때도 실핏줄이 좀 보일 수가 있어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처럼 4기 때는 피부 변색이 나타나고 예. 피부에 염증이 동반되는데 그런 4기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발목 쪽에 실핏줄들이 있는 걸 저희가 코로나 정맥 확장증이라고 불러요. 예. 근데 이 정도까지 나타나면 조금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하지정맥류 단계가 많이 넘어가서 곧 5기, 6기로 넘어갈 수 있는 예. 상당히 진행된 하지정맥류다. 이렇게 예.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지정맥류를 찾아볼 때 특히 발목 주변을 조금 더 유심히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두께도 잘 봐야 될 것 같고 네. 발목 주변에 실핏줄들이 이렇게 막 생겨져 있지는 네, 않은지. 좀 심각하게 많이 예, 생기면 예. 이게 변기가 네. 좀 많이 진행되고 있고 예. 곧 합병증으로 넘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4기, 5기, 6기를 보니까 선생님 뭐 궤양도 생겨 있고 이렇습니다. 네. 왜 생기는 거예요, 궤양이? 그렇죠. 일단 궤양이 되기 전에 피부 괴사가 되고 예. 괴사가 되기 전에 피부 염증이 오게 되고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하지정맥류란 건 튀어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혈액순환이 병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심장으로 올라가야 될 피가 아래쪽에 쏠리다 보면 예. 아래쪽에 피가 꽉 차겠죠. 고이겠네요. 예,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정체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예. 이렇게 되면 무릎 아래에 음. 정맥 고혈압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렇죠. 빵빵해지고 꽉 차고 이러면서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가진 동맥혈이 예. 세포 끝까지 잘 못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면 세포에서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안 오니까 예. 말초에 있는 피부들이 어떻게 될까요? 잘 손상이 되겠죠. 예. 그래서 영양분과 산소가 안 오기 때문에 피부가 가려울 수도 있고 염증도 잘 올 수 있고 예. 그리고 약간 상처 같은 게 생기면 이게 안 나아요. 산소도 안 오고 영양분도 안 오니까 안 났다가 그 상처들이 점점 심해져서 피부색이 검게 변하고 괴사가 되고 결국은 궤양까지 진행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게 혈관이 튀어나오는 병이 아니라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는 거라. 맞습니다. 피가 안 간 곳은 피가 고이고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괴사가 생기고 궤양이 궤양이 오는 생기고 거죠. 이렇게 되는 거다. 네네. 와, 무섭습니다, 선생님. 네. 그래서 내가 언제 다쳤는지 모르겠는데 조그마한 상처가 하나 상처가 생겨 오면? 있고 네. 이게 아무리 소독을 하고 치료를 해도 안 낫는다 낫고? 하면 하지정맥류일 가능성이 맞습니다. 있는 겁니다. 예. 그 예를 한번 저희들이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분은 네. 유관적으로 하지정맥류가 많았어요. 예. 그런데 방치해 두신 거죠. 예. 그 어느 날부터 피부가 많이 가려웠어요. 예. 그래가지고 피부색이 벌겋게 염증이 와서 변해버리는 예. 피부염 소견이 나타났죠. 네. 피부염이 있으니 네. 당연히 피부과에 가신 거죠. 그렇죠. 다행히 피부과 선생님이 바로 보시고 이거는 하지정맥류가 문제입니다. 하지정맥류를 치료받으세요 해서 이분이 하지정맥류 병원에 오신 케이스죠. 피부과 선생님 파이팅. 예. 그래서 이분 치료하고 금세 다 완치되셨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상처가 광범위하게 넓었는데 네. 금방 치료가 다 되신 거예요. 하지정맥류를 치료하자마자 네. 한 달 내에 피부염이 싹 좋아지셨습니다. 하긴 젊으시니까 아직 네. 그죠? 예. 네. 천만다행입니다. 한 분 더 계신데 이분이 피부에 조그만 상처가 생겼어요. 그런데 아무리 소독을 해도 주로 정형외과 병원을 다니셨어요. 그러셨겠죠. 소독을 했는데 좋아지진 않고 그 병변이 점점점 커지면서 네. 피부 괴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이분이 내 다리가 썩겠다, 곧 절단하겠다는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여기저기 이제 알아보니까 예. 피부가 괴사될 때는 하지정맥류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 치료하시다가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예. 보고 수술하시고 이분도 예. 한 달 만에 피부 괴사가 싹 좋아진 경우입니다. 야, 저 정도 상태도 좋아질 수 있군요. 네. 원인을 알았더니 그렇죠. 그리고 원인 치료를 했더니 네. 금방 좋아지더라. 그렇죠. 혈관 치료를 하니까 피부는 그냥 좋아지는 그런 시기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렇군요. 예, 천만다행입니다. 이제 또 혈액은 물이랑 조금 다른 것이 그냥 고여서 썩는 정도가 아니라 피떡, 혈전이 네. 생깁니다. 네. 혈전하면 또 우리 어르신들 굉장히 무서워하시지 네, 않습니까? 네. 뇌경색, 심근경색 같은 게 다 혈전 때문에 네, 생기는 건데 네. 정맥에도 혈전이 생길 수 있다고요. 네. 이 하지정맥류와 혈전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장으로 올라가야 될 피들이 못 올라가고 아래쪽에 정체가 되고 네. 유관적으로 울퉁불퉁 혈관들이 많이 튀어나왔다면 예. 그 안에 있는 혈액들을
울퉁불퉁 튀어나온 하지정맥류 안에 있는 혈액들은 네. 움직이지 않겠죠. 그렇죠. 거진 제자리에 그대로 머물고 있다면 예. 그 혈액들은 어떻게 될까요? 굳어버리죠. 굳어버리죠. 네, 예. 그러면서 혈전이 되는데 네. 혈전이 되면 그 주변에 염증이 잘 옵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혈전염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피부에 있는 혈관에 혈전염이 왔다가 막 통증도 없고 이래서 그냥 그것을 방치해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혈전이 어딘가를 깊이 들어가게 돼 있죠. 막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근육 안에 있는 심부정맥에 들어가면 심부정맥 혈전증 네. 이것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심장을 통해서 폐동맥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폐동맥 색전증이라는 게 오게 예. 됩니다. 예.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생명하고도 또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하지정맥류를 좀 초기에 치료해야 되는 이유가 이러한 혈전의 위험성 때문에라도 하지정맥류를 좀 빨리 치료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하지정맥류가 있는 분들이 이런 심부정맥 혈전증 그리고 폐쇄전증이 올 가능성이 예. 정상인의 무려 9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예.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생각하시고 초기에 치료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심부정맥 혈전증이랑 네. 폐색전증은 저희처럼 이렇게 요양병원에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무서워하는 질환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응급 질환이고 네. 이게 사망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있는 게 그겁니다.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것만 하지정맥류가 아니고 네. 보이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많고 네. 나중에 합병증으로 이렇게 무서운 상황들이 올 수 있다는 걸 저희들이 네. 꼭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조금 험한 사진들도 저희들이 많이 보여드리고 네. 하는 이유가 그런 게 있다는 네. 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치료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은 옛날에 굉장히 고전적인 치료부터 네. 지금 최신 치료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어떤 것들이 좋아졌나요, 요즘? 많이 발전했습니다. 네. 특히나 이 의료의 발전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요. 제가 예전에 수술할 때는 주로 절개해서 혈관을 뽑아버리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랬었죠. 주로 전신 마취, 척추 마취, 수면 마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네. 그 수술 시간도 굉장히 클 뿐더러 수술 후에 회복도 많이 힘들었죠. 네.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많은 방법들이 개발되어졌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분류를 한다면 열 치료라는 방법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열을 이용하지 않는 비열 치료 이렇게 나뉘어 볼 수 있는데 열 치료에는 레이저 정맥 폐쇄술, 예. 고주파 수술, 예. 비열 치료에는 주사를 이용하는 초음파 유도와 혈관 경화요법, 예. 그다음에 접착제를 이용하는 베나실 이런 수술들이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 레이저 수술과 초음파 네. 유도와 혈관 경화요법은 제가 주로 사용하는 병행 치료로서 네. 현재 지금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다 전신 마취 안 할 것이고, 네. 그죠? 그리고 특별한 수면 마취라든지 이런 게 필요 없고 예. 그냥 부분 마취만으로 하기 때문에 예. 수술 후에 바로 걸으실 수가 있죠. 일상생활도 가능하고 그렇기 그러면- 때문에 그러면 회복에도 훨씬 도움이 되죠. 당일날 시술 받고 바로 그냥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도 있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 레이저 수술을 하든 초음파 유도 경화요법을 하든 수술 후에 바로 우리가 보행이 가능하고 예. 기본적인 일상생활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출근해서 정상적인 근무도 다 가능하세요. 그게 가능해요. 그럼요. 그러면요, 선생님, 이런 생각 듭니다. 혈관이 여러 개가 이렇게 문제가 돼 있으면 네. 그 당일날 고혈관들을 다 이렇게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네. 오늘은 요거, 내일은 저거 이렇게 며칠 걸리는 거예요? 어때요? 이제 우리가 주 시술은 첫날에 다 하는데 예. 중요한 치료들을 마치죠. 마치고 난 다음에 중요한 이제 혈관들은 다 치료하고 예. 저희가 한 달 후쯤에 한번 점검을 합니다. 예. 점검을 하면서 초음파로 병적인 혈관들이 어떻게 났는지 보고 예. 혹시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수술적 주사요법인 초음파 경화요법으로 예. 주사요법으로 몇 군데를 잡아주는 거죠. 그러고 이제 또 한 6개월 후쯤에 오셔서 예. 이게 잘 나았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예. 조금 더 남아 있는 게 있으면 치료하고 그래서 완치되었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정기 점검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완치 판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시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시술로 한 다음에 이제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계속 텀을 두고 보시면서 네. 문제가 조금 남아 있으면 또 한 번씩 더 그렇죠. 손을 보시고. 예. 예. 그렇게 해서 완치로 이제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 재발하기도 하나요? 했던 자리에? 이게 이제 하지정맥류는 예. 우리가 하나 생각해 줘야 될 게 재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어떤 경우에 그럴 수 있냐면 과거에 절개 수술을 했는데 수술한 부위에서 신생혈관이 생기거나 그리고 레이저라든지 고주파 수술을 한 혈관이 예. 다시 뚫린다.
생긴다든지 예. 세 번째는 정상적이었던 혈관이 새로 병들기도 합니다. 예. 따라서 하지정맥류는 수술 받았다고 그걸로 끝 하시면 안 되고 예. 수술 후에 한 번씩 점검 병원에 오셔서 확인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병원에 오셔서 초음파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고 예. 또 거기에서 혹시 약간 문제점이 보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비수술적 주사요법인 초음파 유도 경화요법으로 조금 치료를 해준다면 네. 재발 없이 건강한 다리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겠죠. 재발해도 수술 아니고 또 시술 정도만 받으시면 되니까 그렇죠. 뭐 가볍게 예, 병원에 한 번씩 오시는 거, 예. 그것만 잘 챙기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시술이 가벼워지다 보니 이제는 옛날에는 수술로 못했던 분들도 요즘은 네. 가능하다. 네. 그래서 지병이 있으신 분, 네. 이미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이제 시술이 많이 가능해졌다라고 얘기를 네, 들었습니다. 네. 몇 세까지도 선생님 해보신 거예요? 제가 가장 연세 많으신 분은 87세까지 했습니다. 와, 예. 예. 얼마나 불편하셨으면 그때 예. 시술을 받으시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나는 잠을 잘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도저히 안 되겠다. 예. 남은 삶을 위해서라도 치료해야 되겠다 하고 예. 늦게 시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예를 저희들이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은 80세셨던 네.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 경우는 80세 된 남자분이셨는데요. 하지정맥류가 너무 심해서 피부 변색까지 진행된 4기의 환자분이었고 예. 정맥류 안에 우리가 걱정했던 혈전, 예. 혈전염까지 진행된 경우였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비수술적 주사 치료인 초음파 유도화 혈관 경화요법을 이용했는데요. 네. 이러한 초음파 유도화 혈관 경화요법은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경우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네. 이분도 당뇨와 고혈압을 갖고 계셨거든요. 예. 그리고 재발한 경우 옛날 같으면 네. 전신 마취가 안 돼서도 수술 못 받으셨을 그렇죠. 뿐인데. 예. 예. 그리고 피부 궤양이 있는 경우 예. 그리고 정맥 기형이 있는 경우 이럴 때 비수술적 주사 치료법인 초음파 유도화 혈관 경화요법으로 저희들이 치료할 수 있고 예. 지금 치료한 사진을 보시면 네. 저렇게 아주 젊어 보이는 다리로 변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다리가 예. 너무 편해지시고 예. 건강해지신 그런 다리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하지정맥류 시술을 네. 받겠어. 네. 다리 아픈 거 이거 조금 더 참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분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선생님의 메시지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제가 하지정맥류만 치료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네. 늘 느끼는 것이 이겁니다. 이분이 조금만 더 병원에 일찍 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지정맥류란 것이 방치해두면 점점 진행하는 질환이다 보니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오는데 일단 합병증이 오면 치료가 무척 어려워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합병증 오기 전에 모든 병이 그렇지만 하지정맥류도 초기에 치료받기를 권유해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선생님과 오늘 얘기를 나누면서 좋았던 건 혈관이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게 하지정맥류가 아니고 네. 하지정맥에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 치료를 해서 그 합병증을 막자라는 말씀 저도 오늘 가슴속에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김병준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루는 다리의 날로 정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씻고 난 다음에 마사지 이렇게 쭉 해주시면서 상처는 없는지 그리고 혈관이 튀어나오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거 어떨까 합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라.